예, 안녕하세요. 2022년도 변리사 화학 기출문제 앤드 예상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예, 기출문제는 10개년치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캐캐 묵은 거 빼고, 너무 옛날 거 빼고 최근 10개년. 근데 여기에 이제 59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59회는 제외되어 있는데 59회는 작년 문제죠. 그거는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내용 강의 때 59회는 풀어주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 문제풀이만 듣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관계로 제가 59회 파트는 요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를 쭉 푼 이후에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풀어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제가 별도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9회까지 풀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수는 10개년이니까 100문제죠. 100문제인데 이게 한 문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그래서 여기서 99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제가 60문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토탈해서 159문제가 이렇게 프린트로 여러분들에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갔고, 인강생들은 여기 이게 PDF 파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지금부터 10회로 갑니다. 토탈에서 10번으로 가는데 작년에 8번 했거든요. 근데 올해 10번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문제 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그리고 올해는 내용 설명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강의만큼은 내용 설명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용 설명을 제가 좀 풍부하게 하면서 진행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2회 정도 늘렸습니다. 뭐 2회 늘렸으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강이 오늘이 이제 8월 13일인데 이제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강의를 하거든요. 2시부터 5시 반까지 할 건데, 근데 이게 종강이요, 이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가다 보면은 중간에 추석이 껴요. 9월 10일하고 9월 11일이 추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 초 아니면 8월 말에 저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집안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집안 행사로서 이제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모이는 벌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4번의 휴강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4번의 휴강이, 그 휴강은 추석 휴강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강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9월 말이더라고요. 9월 말에 이제 다 종강을 할 것입니다. 종강을 해 드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올해 강의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제가 이제 남은 것은 요약 정리인데, 요약 정리는 뭐 한 4번 정도 만에 끝내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휴강 미리 공지합니다. 여러분들 휴강에 되게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는데, 휴강이 만약에 불의적으로 생기면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될 텐데, 내가 자습할 시간이 생겼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될 텐데,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바들은 그렇게 마음을 안 먹죠. 남을 공격할 거리로 삼죠. 그래서 뭐 휴강을 했다면 자꾸 그렇게 욕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휴강을 자주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리 휴강을 공지합니다. 아셨죠? 이건 추석 휴강 어쩔 수 없는 거하고 제가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에요.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뭐 특별히 뭐 OT로서 뭐 특별히 해드릴 말은 없고, 자, 지금부터 변리사 화학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라서 똑같이 동일하게 출제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출제되진 않는데 왜 푸느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인강생들, 지금 현강생들은 첫날이니까 못했지만은, 자, 내일부터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제가 오늘 한 15문제인지 20문제 정도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한 20문제 정도. 인강생들은 지금 당장 꺼놓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이거 끄고 20문제를 먼저 푸십시오. 스스로. 알았죠?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 시강생들께서는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프린트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은 그냥 들어보시면 되고, 예, 프린트 요거 받아가시면 돼요, 학생. 네, 그리고 20문제 정도를 먼저 풀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어차피 답도 없고 해설도 없어요. 답도 없고 해설도 없으니까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그냥 풀어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확실하게 맞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틀릴 것 같은데 라는 그 정도의 느낌은 있을 거라고요. 그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틀렸을 때 아 하고 깨우치면은 그게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20문제를 꼭 풀어보고 매해마다 그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풀이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뭐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걸 이용해서 내 공부의 수준을 잡아보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정 이상한 문제가 있다면 다행히 나왔구나 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게 과감한 게 필요한데 학생들은 참 그걸 못하지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이 불안한 심리 상태는 공부 방향을 산으로 가게 만드니까 그런 것을 선생으로서 조금 제어해 드리고자 함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한번 쫙 넘겨보시죠. 문제를 넘겨보면 자, 1장부터 단원별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연도별이 아니라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개념과 화학 양론부터 갑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딱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0입니다. 56회 기출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원자번호 19, 그 다음에 질량 39, 그것다 시험이라 했습니다. 요 아래 쓴 건 뭐죠? 원자번호죠. 뭐 이런 건 뭐 굳이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번호가 의미하는 바는 양성자 수죠. 양성자 수가 원자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자수하고도 똑같죠. 전자수하고도 똑같은데 다만 어떤 경우에 중성일 때죠. 이온일 땐 다르죠. 그죠? 양이온이면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니까 하나가 부족할 거고 음이온이면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쓴 것은 이걸 뭐라고 하죠? 질량수라고 하죠. 이때 질량은 누구하고 누구만 따져주는 겁니까? 이때는 양성자수와 오로지 중성자수만 따지죠. 뭐 특별히 화학에 설명할 것도 없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 나왔다, 이거 틀렸다, 맞출 게 하나도 없죠. 네, 이거 틀리면 그냥 평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화학은. 만약에 이걸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그냥 화학은 평온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온하게 그냥 10개를 내려 긁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학생 프린트 받아가요. 여기다 넣을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시지요. 자, 원자번호 19번 양성자수 19개, 전자 19개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수는 39라 했으니까 양성자수가 19개니까 중성자수는 20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1번입니다. 원자번호는 19번이다. 맞죠? 질량수는 39다. 맞죠? 원자당 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는 19개 맞죠? 그 다음에 원자당 중성자의 개수는 20개다. 맞죠? 중성자 20개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정답이겠네요. 중성원자에서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양성자 수와 똑같으니까 19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난이도 0. 아예 그냥 이건 뭐 화학이 아니라 호익?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틀릴 수는 없을 거라고요.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했던 수험생이라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맞춰서 즐거울 것도 없고 틀리면 치명적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역시 난이도 0입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내용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자, 반응은 CA가 BR2랑 반응해서 CaBr2가 생성되는 반응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반응식은 이렇게 제시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CaBr2 1몰이 생성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얘가 얼마큼 만들어졌냐 그랬냐면 1몰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계수의 비는 화학의 아주 양론의 기초 개념이죠.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1대 1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계수비는 1대 1대 1이니까 이런 말이죠. 얘 1몰과 Br2 1몰이 반응해서 CaBr2 1몰을 생성시켰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화학 양론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다. 그러면은 얘 1몰이 생성시켰을 때 Br2는 몇 몰이 반응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1몰이 반응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CA도 1몰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CA와 BR의 원자량은 40과 80이고 NA는 아보가드로수다 그랬습니다. 자, 갑니다. 기억. 반응한 BR2의 질량은 이렇게 했거든요. 반응한 BR2의 질량은 자, 몇 몰이 반응했다 그랬죠? 1몰이 반응했죠? 그러면 1몰의 질량을 갖다 묻는 거죠. 1몰의 질량이 분자일 땐 분자량,